지금부터 재미있는 얘기 좀 해드릴 테니까 귀 쫑긋하고 들으세요.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박근혜 끈인 유영하를 단수 공천했죠. 유영하는 박근혜가 탄핵 이후에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유일무이한 최측근이 됐어요. 그 많던 박근혜의 문고리 권력들은 싹 사라지고 유영하가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유영하의 정치 궤적, 굳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밌는 친구예요, 이 친구. 2004년에 경기도 군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어요. 그때 상대가 김부겸 열린우리당 후보였죠. 졌습니다. 2008년에 또 김부겸과 붙었어요. 그때도 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YMCA 출신의 이하경 씨가 나왔어요. 그때 김부겸은 대구 갔고 이하경한테도 졌습니다. 3번 연속 군포에서 낙선이 됐어요. 얼마나 당선이 고프겠습니까? 2013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됩니다. 아마 박근혜의 남동생 박지만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인가요? 그 사람하고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인연으로 아마 박근혜하고 가까워진 모양이죠. 그 박근혜 덕을 보고 2016년 그때 총선 때 새누리당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송파구 을에 이제 나가려고 했습니다. 공천 받기도 전인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여기 공천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유영하가 꼴값을 떤 거지. 결국 진짜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김무성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 유명한 옥새 들고 나르샤 사태 기억하시죠?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하여간 사람들은 옥새 들고 나르샤로 기억하고 있는데 장성철 평론가 말씀에 따르면은 그분이 이제 당시 김무성 참모였는데 김무성한테 유영하가 송파 다니면서 내가 단수 공천 받을 거다. 공천하기 전에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무성이 미친놈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친놈 아닌가. 결국 김무성은 진짜 실제로 단수 공천이 될 것 같으니까 빡쳐가지고 그냥 걔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박근혜하고 충돌을 빚었죠. 옥새 들고 나르샤 사태가 그때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박근혜가 바로 그 해 연말에 이제 태블릿 PC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탄핵 소추가 되죠. 이때부터 또 유영하는 탁 달라붙어가지고 박근혜 입이 됐습니다. 박근혜가 감옥 가면은 또 계속 찾아가서 박근혜의 그 시종을 들다시피 했죠. 법률적 시종. 자, 박근혜가 유일하게 고마운 사람이었나 봐요. 감옥 나오고 나서 2022년 지방선거 때 유영하가 이제 기왕이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나오면 좋을 텐데 그건 홍준표가 됐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무소속이라도 대구인데 내가 박근혜 변호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박근혜 이름으로 나는 대구시장이 될 수 있겠다 믿었지만은 참패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정치 낭인처럼 살다가 이번에 윤석열이 밀어줘가지고 대구 달서 갑에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유영하 골 때리죠. 예. 아니 이 정치 낭인에게 이렇게 단수 공천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윤석열이가 이제 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석열이는 대구에서 박근혜가 따로 정치를 하면은 선거 전략상 큰 차질이 예상된다 해가지고 박근혜가 좋아할 사람을 공천을 시켜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를 좀 달래는 차원에서 자기가 박근혜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박근혜 재임 시절에 대통령인데 아직 탄핵 중이긴 해도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수사, 기소 그리고 마침내 처벌까지 받게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었단 말이죠. 수사, 기소, 처벌까지 받게 한 철천지 원수지. 그런데 이제 그 박근혜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이 되고 또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그 뒤로 3번 만났단 말이에요. 거래가 있었던 거지. 유영하 공천시켜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윤석열이는 냉큼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안 그렇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 사실 그 유영하만이 아니라 박근혜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면서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던 노태우가 아니라 도태우 변호사도 대구 중남구에서 현역 의원을 꺾고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야, 이 표에 도움이 된다면은 탄핵된 대통령의 후광까지 활용한 경우를 하겠네요. 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은 박근혜를 지난해 3차례 만나고 생일 축하 전화도 하는 등 각별하게 챙겼는데 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을 거치지 않고 유영하를 단수 공천으로 이렇게 낙점하기까지 했으니 와, 이 윤석열이 박근혜를 보통 잘 모시는 게 아니에요. 예, 도태우는 경선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됐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박근혜를 구속시킨 당사자들입니다. 사실은 국민이 탄핵한 박근혜지요. 대통령에서. 예, 그런 박근혜의 최측근을 공천을 주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 이건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모독이면서 자기 부정 아닌가요? 자, 이런 가운데 유영하 때문에 대구 달서갑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현역 홍석준 의원이 경선하자 이러면서 지금 이의 신청을 냈어요.
이의 신청이 받아들일 리가 없는 그런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의정활동했는지를 또 강력하게 설파를 냈지요. 다양한 특위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정책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쌓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홍석준이가. 홍석준 씨 열심히 한 거는 그래 잘했는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정책 정당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할 뿐이죠. 달서갑 지역 책임당원 수를 3년 만에 3배 이상 끌어올리는 등 괄목할 성과도 냈다. 예, 이런 거에 당 지도부가 윤석열이 아이고 수고했네. 그러면 우리가 홍석준이를 몰라본 거네. 홍석준이한테 그러면은 계속 달서갑 국회의원 하도록 공천 줘야겠네. 유영한테 엑스큐즈하고. 이렇게 할 윤석열 한동훈입니까? 그러면서 이번 단수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런 당 지도부의 주장은 완전한 관이다. 이렇게 당 지도부를 또 공격했습니다. 자, 그 서울 강남병도 지금 시끄러워요. 고동진 씨인가요? 그 삼성 사장. 이 사람이 단수로 추천됐는데 이 지역구 현역인 유경준 의원이 컷오프 됐습니다. 유경준 의원이 이제 통계청장 출신인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과 왜곡 문제를 최초로 제기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이끌어낸 나를 이렇게 대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선 공약개발본부 공약기획단장으로서 공약개발 등 지역구 활동과 예비후보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애써왔는데 나를 아웃을 시켜 시스템 공천 웃기지 마 이러면서 당 지도부에게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하하하 참 이 양반들 웃기는 양반들이네. 이 국민의힘이 어떤 당인지 모르고 들어가셨나? 이게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동네로 알고 들어갔다면 당신들이 바보지. 그렇게 항의한다고 걔네들이 또 귀담아 들을 애들입니까? 더 거세게 저항해봐. 그러면 이제 캐비넷이 열릴 거예요. 좀 적당히 하다가 꼴이 내려야지. 그 당을 몰라요? 그 당에 있으면서 자, 그 밖에 또 울산 남구갑에서 3선을 한 이채익 그리고 창원에서만 5선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영남의 지역구를 둔 김영선 이 사람도 배제됐습니다. 와 이게 정말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결국에는 부결되니까 그래서 총선 전에 이것이 다시 본회의에 올라올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충분히 방어를 했다. 더 이상 방어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우리가 하려던 컷오프 낙천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지금 아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도 난리가 날 거예요. 이미 난리가 났죠. 그 장일이라고 노원갑에 출마하려던 그 사람 같은 경우 2번이나 분신 소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제 본론입니다. 너무 서설이 길었네. 이제 곧 큰 게 터질 것 같습니다.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런 국민의힘 정치인이 큰 거를 터뜨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자, 그건 이제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곧 엄청난 사실을 폭로한다고 합니다. 실제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다가 잠시 멈췄는데 다시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라는 소문이 지금 정가에 파다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정권의 근간을 흔들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천 국면에서 그 국민의힘 이번 총선 도전자를 통해서 나온다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사천을 했다느니 뭐 당을 사유화했다느니 이 논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메가톤급 파장을 낳게 될 것입니다. 네, 큰 겁니다. 제가 지금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서 답변하자면은 유영한테 밀린 아닙니다. 천공 아닙니다. 이게 또 조금 눈치채신 분도 계시는데 하여간 그래요. 정권의 근간을 흔들 내용이라면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입해서는 안 될 누군가가 경선 국면에 개입했다 이런 썰인데 이게 아마 녹취까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뭐 증거 없이 말로만 떠드는 이게 아니라 증거를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확증시켜주는 그런 폭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구라고 얘기 안 했죠?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 그 양반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어떤 조치가 없다면은 아마 이 총선 국면은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분이 갑자기 폭발하듯이 또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이 총선 전국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래요. 그 정말 참 재밌는 일이 참 많죠. 정치권에. 이게 터진다면은 뭐 총선 해보나마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안 터져도 대세는 정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아유 입이 근질근질한데 뭐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실 일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공표를 하면은 전략을 까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입 막으면 어떡해. 그렇습니다. 큰 거 터집니다. 큰 거 터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작년이었을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 대구 그 칠성시장 갔는데 거기서 왜 고기 뭉텅이를 윤석열이가 대구 그 칠성시장 가가지고 뭉튀기를 먹었는데 그걸 준비한 분이 있었다네.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그걸 드시라고 준비를 했나 봐 그 사람이. 근데 그걸 먹고 나서 윤석열이가 터진 거야 뱃속에서. 그래서 급히 대구시청에 가가지고 큰일을 보셨다는. 그래서 그 사람이 벌벌 떨었다는 거야. 공천 못 받을까봐. 올해 공천 못 받을까봐 벌벌 떨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이런 썰이 있어요. 대구시청 가가지고 VIP께서 큰 거를 보셨다.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실이 아니겠죠. 사실이 아니겠지.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믿어줘야지. 사실이 아니겠지. 그래서 그 인간은 지금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벌벌 떨었던 사람이 이번에 낙천됐을까요? 공천됐을까요? 낙천됐을까요? 공천됐을까요? 아니 시장 가가지고 그게 처묵처묵.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서민적 특모가 있으신 분이네. 이렇게 또 시장 와서 거침없이 드시고 잘 드신다 우리 대통령님. 이럴 줄 알았나 봐. 아유 아마 대노했을 거야. 대노했을 거야. 그걸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그게 설사로 나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아이고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은 말이죠. 지금 통제불능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110명 되는 국회의원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니면 그냥 이 가발 벗겨지지 않으려고 그냥 사진 찍는데 혈안이 돼 있지. 이 무슨 당의 리더십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진 못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4 총선 미디어 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포털 모니터 보고서를 냈어요. 총선 보도 3건 중에 한 건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논란이었다고 합니다. 이 좋게 써줬겠어요? 무슨 사당화, 사천 이런 얘기했겠지.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이게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에 200이 아니라 28개 네이버와 뉴스 콘텐츠를 제휴한 언론사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3건 중에 한 건이 총선 보도 3건 중에 한 건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논란이고 그리고 공천 보도나 노출 시간이 크게 늘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 프레임이 거의 모든 언론마다 다 발견됐다는 거예요. 공천 결과, 지도부 비판, 임종석 탈락, 반발 탈당. 이게 추출이 됐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단순 중계 방식, 그냥 무슨 일이 있었다 이 정도만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 관권 선거 논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지 않습니다. 그냥 민생 토론회 때 이런 약속을 했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언론의 보도 행태를 통해서 민주당 갈등은 증폭시키고 윤석열은 정책 행보에 여념이 없고 한동훈은 조용하게 질서 있게 당 공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미디어 수용자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이로써 무능하고 거칠기만 한 이재명 대 유능하고 안정적인 한동훈, 이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지. 일종의 언론 보도를 통한 공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작입니다.